안녕하세요. 영국점성아 강성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늘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엔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선거 결과부터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졌습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평가는 패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그 에너지만 잘 모았으면 압승할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역들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이겨야 할 지역에서 진 거니까 더불어민주당 패배가 맞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해서 친문 세력이 선거를 이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권력을 다시 가져오려고 이재명 대통령과 선을 긋고 당내에 분열을 만들었으며 그게 표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세력은 잘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인기를 자기 세력 확장에 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양쪽 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 움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당내 권력 싸움은 어느 당에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권력 다툼의 뒤에서 작동하는 대형 스피커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진보 진영 안에는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 중 일부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이 밀고 싶은 정치인들만 골라서 키웠고 자신들의 판단만이 옳다는 방식으로 말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성과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는 간단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판 내용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일부 대형 스피커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세 가지 공통된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두 편으로만 나눕니다. 우리 편과 적, 중간은 없습니다. 정치 스펙트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여러 번 들으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뇌가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의 인지 구조상 피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셋째, 감정을 연료로 씁니다. 분노, 공포, 배신감, 이 감정들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이 올라오면 검증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들은 이것을 활용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즉 이념의 단순화, 말의 반복, 감정 동원은 요제프 게벨스의 방식입니다. 요제프 게벨스는 선전과 선동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한 나치 선전 장관입니다. 게벨스 출생 차트에서 태양, 수성, 화성이 모두 전갈 자리에 모여 있는 건 그의 말이 논리보다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왕성과 명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건
말과 정보가 대중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이름을 꺼내는 건 누군가를 나치에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념의 비교가 아니라 미디어 소통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권력을 가졌을 때, 정보가 감정을 지배했을 때, 누군가가 만든 구호에 끌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괴벨스가 위험했던 이유는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보다 먼저 감정을 자극했고 적을 만들었으며 공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정치적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괴벨스가 체계화한 설득의 기술이 지금 대형 스피커들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편 안에서 적을 만들게 하고 대중을 흥분시켜 조종하려 합니다. 이 방식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듭니다.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전쟁이 되고 시민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원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괴벨스의 사례를 다시 보는 이유입니다. 혁명과 혁신, 기존 질서를 뒤집는 에너지를 가진 천왕성은 한 별자리에 약 7년씩 머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천왕성은 황소자리에 있었습니다. 황소자리는 물질과 소유, 재산과 토지의 별자리입니다. 이 시기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이 전환이 지금 벌어지는 혼란의 배경입니다. 쌍둥이 자리가 다루는 것은 언어, 정보, 소통, 미디어입니다. 천왕성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건 정보와 소통의 방식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누가 정보를 갖느냐, 누가 프레임을 갖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천왕성 쌍둥이 자리 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동시에 무엇이 진짜인지 판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AI가 만든 정보와 인간이 만든 정보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말의 힘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이 환경에서 게벨스가 라디오로 했던 선동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더 정밀하게 재현됩니다. 이념의 단순화, 말의 반복, 감정 동원, 이 세 가지 방식이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정보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과 영상, 분노와 주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 편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방식입니다. 그 말이 세상을 두 편으로만 나누고 있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지,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분노하게 만드는지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왕성 쌍둥이 자리 시대를 현명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추천합니다. 이것을 에코챔버라고 합니다. 메아리 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다니는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코챔버 안에서는 판단 능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내 신념을 강하게 만드는 정보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 심해져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깊어지면 내가 보는 것이 세상 전부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분이 처한 환경입니다. 이재명도 친문 세력도 보수나 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에코챔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가 보는 세상이 다르니 그 상태에서 대화하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배신자나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시간은 2033년까지입니다. 약 7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소통을 둘러싼 싸움은 더 격렬해지고 말에 힘을 쥔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같은 숙제를 줬습니다. 정보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갖는 것, 내 편이 말해도 그 의도를 볼 줄 아는 것, 이 과제를 잘 해내는 사람이 이 시대를 현명하게 통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주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몇몇 상징적 인물들이 패배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만약 이들 모두가 혹은 그중 일부라도 정치적 구심점으로 성장했다면 현 정부 국정 운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서는 늘 새로운 중심이 되려는 힘과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충돌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내부 균열을 정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남은 임기를 더 밀도 있게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에 우주는 그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동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마치 그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잠성학이었습니다.